girls down in the club. I always keep that shit on top. My piece looks like a disco ball. I dance like I don't give a fuck. I flush my drinks down in the club. 간단한 영상이었지만 임팩트 있고 그리고 되게 즐거운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어, 글로벌 아메이도 그렇고 한국 아메이도 그렇고 지금 굿모닝을 되게 열심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굿모닝이라는 거는 물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죠. 그리고 프로틴을 가지고 하는 아침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굿모닝이라는 게 프로틴이 가득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전체 우리 가족들의 면역 건강을 더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물과 유산균과 단백질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에 성공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절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함이라고 하죠, 이게 또. 근데 어떤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성공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습관을 만들어서 나의 운명을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의 시작이 일단 절제라는 거죠. 근데 그 절제 중에서도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제 중에 으뜸은 음식이고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음식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식이 조절이라든지 음식이 어렵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내가 너무 건강한데 굳이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걱정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건강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 이 습관은 건강할 때 미리 길들여 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지금 말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인생의 어느 날 나의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이 체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능력보다 체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그 시점부터 그 성과가 월등히 뒤처진다. 그러니까 체력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도 없고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건강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부터 그런 건강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120세 인생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염증 체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면역 체질로 살 것인가? 지방 부자로 살 것인가? 근육 부자로 살 것인가? 탄수 중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연적인 입맛에 길들여진 그런 것으로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고 이거는 하루아침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의 습관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잊고 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 단백질, 식이섬유는 절대로 체내에 축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고 물, 단백질, 식이섬유를 안 챙겨 먹으면 과체중이 되거나 말랐어도 마른 비만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단백질, 식이섬유는 너무 중요한데 좋은 것은 흡수하고 나쁜 건 걸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멘트인 거죠, 사실. 그래서 대사작용을 한다든지 호르몬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나쁜 것을 흡착시켜서 배출하는 능력들이 물, 단백질, 식이섬유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육의 75% 그리고 혈액의 94%가 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건강을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근육도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하루 2리터의 좋은 물만 잘 마셔도 질병의 80%가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비결은 뭐니 해도 첫 번째가 깨끗한 혈액인 거죠. 그리고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마시면 장 내의 미생물 서식 환경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성수를 마시게 되면은 내 몸 자체도 산성화되기 때문에 장 내 미생물이 유익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속의 미네랄과 단백질과 그리고 프로바이오티스는 면역력과 연관이 매우 깊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종 오염물질,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이 제거된 물은 오직 진짜 우리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생수, 어떤 덩치기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이스프링만 할 수 있습니다. 냉수는 체온을 떨어뜨려서 면역력을 저하시키는데 어 아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수를 마시면 그 집 식구들은 다 냉수부터 마신대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따라한대요. 그래서 이 체온의 1도를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데 아침에 미온수만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걸 지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30% 저하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평소에도 냉수가 아니라 미온수를 마시는 습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데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다.' 우리 정말 많이 들어본 거죠.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이 음식물이 장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가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모세혈관 끝까지 좋은 물과 좋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도 다 단백질인 거죠. 그래서 단백질도 너무 중요하고 그런 물이라든지 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중요한 거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지금 굿모닝은 핵심균주가 강화된 유산균, 그래서 밸런스 위딘 365, 그리고 100% 식물성 non-GMO 프로틴, 그리고 70가지 미네랄이 가득 든 물. 이것이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가 먹게 되면은 어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너무 간단한 건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또 다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모닝이냐? 왜 아침에 꼭 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수면 시에는 체내에 수분 공급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루 중에서 아침이 가장 많은 수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좋은 물을 마셔서 바로 흡수시키는 게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시에 발생한 노폐물이 충분히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으면서 체계 혈액 순환이라든지 노폐물 정화에 시작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만약에 거를 때는 장에 있던 그런 음식물의 수분이 재흡수되기 때문에 모여 있는 물이 다시 우리 몸을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탁한 혈액이 되기 쉽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피곤함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물 한 잔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프로틴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 상승을 막고 가짜 배고픔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과식을 하게 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복에 유산균을 섭취해야지 그런 pH, 그런 산도에 상관없이 장 내에 순탄하게 유익균이 안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매일 프로틴을 먹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근육입니다, 근육. 우리가 프로틴을 먹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없으면 근육인 거죠. 근육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정말 여러 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 근육 1kg는 일단 1,3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근육 1kg가 1,600만 원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 1kg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을 했을 때 퇴원할 때 같은 증상에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걸어서 나오고 근육이 없는 분은 휠체어를 타고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육은 내 몸에 있어서 지탱하는 힘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근육은 1kg 1,300만 원의 가치가 있고 30대 중반 이후부터 근육은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돈으로 환산하면은 매년 500만 원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단백질을 먹는 그 습관만으로도 1 년에 500만 원씩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순식물성 non GMO 프로틴이냐? 한번 알아보면 일단 식물성 프로틴에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다. 파이토케미컬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식물이 자기를 지키는 힘이 파이토케미컬인데 식물성 프로틴에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해서 우리가 이걸 먹음으로 해서 우리도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자생력 그런 거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틴도 비타민 C처럼 수용성이라서 흡수율과 섭취 용이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소화 흡수율의 최고봉이 콩 단백질이라고 미국 FDA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안 먹더라도 콩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근육을 질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콩 단백질은 당뇨 발병 위험을 47%나 감소한다고 미국의 이런 치과대학에서 역학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당뇨가
예방해야 되는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근육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특히 허벅지의 둘레가 당뇨 발병률과 반비례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허벅지 근육, 근데 엉덩이 근육들을 탄탄하게 키워놓는 게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인 거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오래 과도하게 섭취하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노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 시에도 우리 주변에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하잖아요. 항암 치료 시에도 정상적인 세포 회복이나 체력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순식물성 프로틴은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감기나 폐렴에 걸리기 쉽고 근육 합성이 더딥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게 아까 세포를 만드는 원료라고 했는데 면역 세포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뿐만 아니라 좋은 호르몬을 내뿜고 단백질은 체내 pH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데 우리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이 단백질이 체내에 우리가 산, 염기, 알칼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그 어, 밀가루나 아니면 탄산 이런 것들이랑 단백질을 넣고 pH 산도를 떨어뜨린 시약을 딱 떨어뜨려 보면 단백질은 알칼리로 유지시켜주고 밀가루, 커피, 탄산은 산성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성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일부러 커피라든지 탄산수를 마시게 되면 더 산성화가 되겠죠. 보통 사람들이 콜라라든지 사이다 이런 거는 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달지 않은 탄산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산수도 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좋은 물, 좋은 프로틴만이 몸을 알칼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 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도 좋아야 되고 우리가 멘탈도 많이 챙겨야 되는데 이 근육을 만들어주는 이런 단백질을 통해서 일단은 그 에너지, 지구력도 만들어주고 장청 내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도 건강하게 해야지 우리가 멘탈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만으로도 근육 에너지도 좋아지고 우리의 멘탈 관리도 할 수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건강한 근육이 내뿜는 호르몬, 마이오카인 많이 들어보셨죠? 근육이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라고 하는데 그 호르몬이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근육입니다. 근데 마이오카인은 여러 가지 호르몬의 그 총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을 마이오카인이라고 그냥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근육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호르몬. 그래서 이 마이오카인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뼈 형성, 인지 기능 향상, 치매 예방, 당뇨 억제, 그리고 지방간 개선, 인슐린 저항성 해소, 혈관 신장 조직 회복, 해마의 크기. 그러니까 해마이크는 우리가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기억력까지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노화 방지, 염증 제어 등등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에서 내뿜는 이 호르몬이 뼈, 피부, 뇌, 내장 지방, 갈색 지방, 부신, 췌장, 간, 혈관까지 온몸에 우리가 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분은 연세대 세브란스의 안토르 박사님인데 호르몬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하시는 말이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다. 근데 3가지 호르몬만 잘 관리해도 노화를 늦출 수 있다. 그 3가지가 바로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식사와 관련된 호르몬이고 성장 호르몬은 그 근력과 관련된 호르몬. 그리고 멜라토닌은 수면과 관련돼 있는 호르몬인데 이 3가지만 잘 관리해도 우리는 어, 노화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굿모닝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굿모닝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굿모닝이 그냥 무조건 아무 물이나 먹고 아무 유산균이나 먹고 아무 단백질이나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바른 굿모닝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가 무조건 스프링물이 세팅돼야 돼요. 우리가 산성수를 산성비가 내리면 우리가 이렇게 피하잖아 나가지도 말라고 하는데 산성수를 마셔서 우리가 좋은 몸을 만들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수, 이스프링을 먹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이렉 검사를 하는 게 어쩌면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중에 다양한 유산균이 있고 우리한테도 밸런스 위린이라는 좋은 유산균이 있지만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다른 검문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렉 검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 나한테 딱 맞는 균을 보충해야지
단백질 대사 능력도 더 높여주는 그래서 효율적인 굿모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에서 회사에서 말하는 굿모닝 캠페인에는 사실 식이섬유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걸 넣은 거는 식이섬유는 무조건 같이 곁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이섬유의 그런 어마어마한 기능. 그러니까 좋은 것은 흡수하게 만들고 나쁜 것은 배출하게 만드는 이게 엄청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이섬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일반식으로는 사실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반드시 화이트비치 파우더를 반드시 같이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좋은 프로틴의 선택 기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내가 먹고 그리고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틴의 조건이 뭔지 확실하게 알아두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보면 일단 좋은 물이라는 거는 용존산소와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는 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프링을 컵에 유리잔에 예쁜 유리잔에 딱 놔두면 정말 그 유리잔 벽에 송골송골 산소 알갱이가 정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생수라든지 아니면 타사 정수기를 받아 놓으면 그런 용존산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용존산소가 있고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는 이스프링이 필요하죠. 물은 우리가 마신 지 30초 만에 온몸에 혈액을 타고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은 체내에 약 30일 정도 머물다가 배출이 되는데 우리가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출하지 않고 계속 재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서 좋은 물을 공급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그런 산소가 세포에 공급되면은 미세 모세혈관까지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물은 용존산소와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는 물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지금도 혈액 검사 꼭 하잖아요. 중요하죠. 혈액 검사 중요합니다. 그리고 DNA 검사도 흔치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게 본 검사인 거죠. 본 검사를 하는 게 정말 스마트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생물만 잘 관리하더라도 그런 난치병까지 고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폐증, 치매, 당뇨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장 건강에 있는 그런 미생물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거대 그런 제약사들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어렵죠. 그렇지만 암에서는 이미 검사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혈액도 바꿀 수 없고 DNA도 바꿀 수 없지만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랩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장의 현실 점검은 마이랩입니다. 그래서 마이랩을 해서 나한테 딱 맞는 유산균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굿모닝을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넣었던 식이섬유인데 식이섬유는 일단은 독소 자석입니다. 독소를 다 빨아당겨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식이섬유는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사실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유익균을 먹더라도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되면 유익균이 성장하지 못하고 유익균이 내놓는 대상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종식 그 전 대학 서울대 교수님께서 이런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동물 실험을 했는데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식이섬유를 뺀 사료를 쥐한테 먹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봤더니 유익균이 굶어서 죽고 유해균이 장을 점령해서 장벽이나 장 점막을 뜯어먹어서 장이 얇아져서 장에 누수가 생기고 결국에는 장 천공이 생기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균을 먹을 때 반드시 식이섬유를 같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식이섬유는 6대 영양소 중에 한 가지. 그래서 5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만 잘 먹어줘도 만세지방산이 잘 만들어져서 면역력이 올라가고 염증이 내려가고 혈당 상승도 완화하고 배변도 원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양도 내리고 중금속 흡착도 배설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세지방산은 어려운 게 아니라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먹고 난 배설물, 좋은 영양, 좋은 결과를 내주는 우리 몸에 좋은 대사물이 단세지방산입니다. 그래서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 푸푸 굿모닝입니다. 물, 프리바이오틱스, 프로틴.
전문의 유익성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정말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일단 대장의 부패는 모든 질병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대장은 토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이 부패되고 엉망이면은 토양이 엉망인 곳에서 대대로 우리가 식물이라든지 생명이 뿌리내릴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이 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면역력을 관장하는 림프구, 면역 세포의 70%가 소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프로틴과 식이섬유만 잘 먹어줘도 근육 생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고기를 먹어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 이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제품 중에 식물성 프로틴과 식이섬유만 잘 먹어도 우리가 근육을 잃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식이섬유로 장내 유익균이 번성하면 장내 pH가 산성을 유지해서 유해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우리가 피부는 약산성일 때 건강한 피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점막도 약산성일 때 건강한 점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도 어쩌면 점막이기 때문에 장은 점막이죠. 점막이기 때문에 산성을 유지해야지 건강한 장 점막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 장내 유익균이 번성하면 장내 pH가 산성을 유지해서 유해균이 살기 어렵고 유익균이 더 잘 살기 쉽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아까도 보여줬던 그런 예를 들었던 데모에서도 보여줬지만 체액의 pH 균형 유지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정말 아침에는 소화가 다 되고 물도 없고 깨끗한 상태잖아요. 그 깨끗한 상태에 단백질을 딱 먹어서 내 전체 몸에 체액을 산성으로 딱 해 놓으면 내가 그다음 끼니에 쪼끔 잘못된 걸 먹더라도 원상복귀가 되게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반드시 단백질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백질은 장기와 세포의 구성 성분이고 효소 생성과 항체 생성, 호르몬 조절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힘든 거죠. 그리고 아미노산은 그 단백질의 작은 소화가 되고 나면은 인제 아미노산으로 쪼개지는데 이 아미노산은 레고 블록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 블록 같기 때문에 20 가지의 그런 전체적인 아미노산이 다 있어야지 그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우리 몸에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종이 있다든지 브레인 포그 그러니까 멍한 그런 상태, 불면증, 우울증, 빈혈, 생리불순 이런 것들이 단백질 부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의 어떤 할머니께서는 한 달 동안만 단백질을 잘 먹었는데도 몸무게가 4-5 킬로 그냥 빠졌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부종이 잘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을 꾸준히 먹은 사람 중에는 비만이 없다고 합니다. 비만은 단백질 말고 또 많이 먹었을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백질을 꾸준히 먹은 사람 중에는 비만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라겐도 단백질의 한 종류로서 피부 케어를 위해서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 피부도 탄력 있어지고 헤어도 되게 윤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콜라겐이 생성이 되어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